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테소가 뉴테크놀로지 권연희입니다. 오늘은요, 위드 코로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콘텐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설명할 때 나타내는 빅데이터의 특징 5V가 있습니다. V로 시작하는 5가지 단어가 있거든요. 그 5가지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빅데이터가 언어 교육 그 연구와 결합이 될 때 어떠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세 번째로 한번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연구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육학적 함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요. 데이터란 는 것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그것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여러 가지 리소스에서 데이터에 대한 그런 정의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데이터라는 것은 어떠한 정보를 지칭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가 어, 해석이 되어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무엇인가를 계산하고 분석하고 계획하는데 이제 주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컴퓨터에 의해서 생산되어지고 저장되어지는 것을 데이터라고 부르더라고요. 자, 그리고 레인디어스하고 렌이 2021년에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Data is meaningless. 데이터는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건 과연 무엇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데이터가 교육학적 목적을 위해서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의미가 없다. 둘째로, 정보가 찾아지거나 정리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마지막으로, 그것이 입증되거나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좀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통계를 내야 하는 엑셀 파일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엑셀 파일에 하나의 셀에 있는 숫자들 이런 것들은 어떠한 통계 프로그램을 돌려서 우리가 결과값을 도출해야만 그 숫자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통계 프로그램으로 돌리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의 셀 안에 있는 숫자에 지나지 않고 결국에 그 데이터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지칭을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반드시 가공되어져야 되고 해석되어져서 의미롭게 쓰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였겠죠. 자, 그렇다면 빅데이터란 과연 어떠한 것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일단 빅데이터는 여러분이 일단 사이즈 크기가 큰 데이터를 생각을 먼저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거는 어떠한 패턴, 트렌드, 연관성들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떠한 사이즈가 큰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보다 좀 더 높은 통찰력을 보여줄 수 있고요. 의사 결정도 보여줄 수 있고, 이거는 약간 공대나 사회과학 계열에서 쓰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공정 자동화를 가능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빅데이터는 효율적으로 가치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빅데이터가 굉장히 현대 사회에 있어서 중요하고 산업 여러 분야에 있어서 이제 분석하는 데 쓰이고 있는데요. 이제 이 빅데이터의 속성에 대해서 일단 사이즈가 크고, 그 다음에 속도가 빠르고, 다양하고 범위가 넓은 것을 빅데이터라고 이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의 데이터로는 우리가 데이터를 결과를 뽑아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이야기를 항상 할 때 함께 나오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공지능, 인공지능으로 그것을 풀어내야 되고, 그리고 머신러닝, 예, 이것으로 데이터를 잘 다루어서 빅데이터를 좀 더 효과 있는 결과값으로 도출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항상 빅데이터와 함께 붙어서 다니는 것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입니다. 자, 그러면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5B, 그 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요, 일단 빅데이터는 사이즈가 큽니다.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요. 빅데이터는 수십 테라, 수십 페타바이트 이상의 규모를 가진 것을 빅데이터라고 부른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빅데이터는 velocity, 데이터의 생성 속도가 빠른 것을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데이터의 생성 속도라는 것은요,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저장되고 분석되는 과정의 속도, 이것을 일련의 속도를 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데이터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온라인 사이트에서 결제를 했을 때, 아니면 주식을 사고 팔 때, 아니면 소셜미디어에 글을 쓸 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이런 모든 거래들, 내 포스팅이 올라가는 것이 거의 몇 초 만에 발생하는 그런, 네,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빅데이터는 속도가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빅데이터의 속성은요, 네, 유형입니다. 데이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으로 표현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나타내는 유형은 세 가지예요. Structured data, Unstructured data, Semi-structured data, 이렇게 세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Structured data는 가장 데이터로 가공하기 좋은, 바로 통계에 쓸 수 있는 정리가 잘 된 데이터를 이야기하고요. 실제 빅데이터의 20%만 Structured data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나머지 80%는 unstructured 되어 있던지 semi-structured 데이터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unstructured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파일의 형태로만 있는 것. 그리고 semi-structured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셜미디어 이런 데 올라와 있는 동영상, 이미지, 텍스트, 뭐 오디오 파일 이런 것들을 semi-structured 데이터라고 한대요. 그래서 빅데이터는 관건은 이 structured 데이터 말고 80%에 해당하는 unstructured, semi-structured 데이터를 구조적으로 잘 처리해서 저장해서 활용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원래는요, 여러분,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volume, velocity, variety 이렇게 세 가지 기능 위만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고 제일 처음에는 제시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연구가 거듭되면서 이제 나머지 두 개의 V가 더 나온 거죠. 네 번째 V는요, veracity, 데이터의 퀄리티, 질을 의미합니다. 데이터의 품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데이터는 품질이 좋은 거는 깨끗한 데이터, 확실한 데이터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신뢰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고 정확성이 보장된 것이 퀄리티가 좋은 데이터이고, 이러한 고품질 데이터에서 고수준의 어떠한 인사이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은요, 네, 데이터의 value, 가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빅데이터를 이야기를 할 때 빅데이터의 가능성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결론을 뽑아낼 수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기, 여러 방면으로 연구되어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고 잘 분석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연구자들이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교육적 측면에서의 빅데이터들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이미지로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어서 이미지를 사용해 봤는데요. 이러한 콜퍼스들, 그 다음에 이런 소셜미디어에 올라와 있는 글들, 이미지들, 뭐 LMS 같은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아니면 이런 스튜던트 데이터 같은 것들이 다 빅데이터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에서는 소셜미디어에는 거기에 있는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 파일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 데이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스튜던트 프로파일, 일단 프로파일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기반해서 학습자 이 행동 패턴이 어떤지 분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실험을 했다면 그 실험의 효과성 이런 것들도 우리가 숫자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콜퍼스 라인에서는 수많은 단어, 문장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표현들이 함께 쓰일 때 어떻게 묶이는지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러한 결과값을 프리퀀시로 또 설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요, 사실 이 교육학적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빅데이터도요, 수백만 명들이 사용하는 수십억의 자료들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데, 오늘의 임플리케이션에서는 네, 이 스튜던트 데이터를 한번 제가 어떻게 임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자, 빅데이터의 교육학적 함축,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고 여러 연구들에서 이제 제시해 줬는데요. 개별 피드백 제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 전략, 태도에 대해서 어떤 지침서를 줄 수가 있다. 그리고 개별 학습자의 요구사항, 선호도, 능력을 고려해서 맞춤 학습 가능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도법이나 학습 자료를 학습자별로 개별 지급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적 있죠, 여러분들. 개인화 학습에 활용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오늘 위드 코로나 그 네 번째 시간 빅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리는 데이터와 빅데이터를 비교를 해보고 빅데이터랑 과연 어떠한 것인지 5가지 5E로 설명할 수 있고 그 5가지가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가 교육과 결합이 되었을 때 어떠한 자료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았고요. 그 자료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육학적 함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빅데이터 연결해서 다른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